이번에 방문한 현장은요, 일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헐값에 던지느니 아파트 매물을 걷어들인다. 그런데요, 지금이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조장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2021년에는 거래량, 특히 하반기에 드럽게 안 나오면서요, 거래량 거의 반토막 났죠. 20년에 비해서. 진짜로 막 한 건, 두 건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띄운 게요,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면 지금이 헐값이겠지만 그 계단식으로 띄운 가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두 건 가지고 어떻게 그 아파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도 거품 가격이에요. 그런데 헐값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언론이 자꾸 저 따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헐값에 던지니까가 아니에요. 정부 규제 완화 효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왜냐면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규제해서 집값 오르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놓고서요, 이번에 거품이 터질 때는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뇌 속에는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승한다. 집값은 무조건 상승한다. 어떤 궤변을 써서라도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왜? 결국은 본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에 본인들이 지금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과잉 수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공급 부족이라고 부추겼지만 사실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고, 그래서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생각하고 수요가 싹 빠지니까 이제 없는 거죠. 유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규제 완화 기대감, 그 다음에 뭐 몇몇 가지 기대감이 있어서, 왜냐면 지금 전 친형가 올랐는데 1년 꺾였다고 해서 사람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락기고 앞으로 수년간 하락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몇 대 더 쳐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아직도 띄우는 몇몇 유튜버들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일산 띄우는데,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일산이 실거주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가격이 거품이다. 그래서 일산에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산은 여기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중심 이쪽에 뭐 상권, 라페스타 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가보진 않고 핵심적으로 이게 호수공원, 그 다음에 뭐 이 킨텍스, 이런 핵심적인 곳들, 그리고 특히 많이 떨어진 곳, 이런 데만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일산 같은 경우가 실거주가 좋고 여러 가지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띄우고요.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일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호수공원 다 띄웠죠. 그래서 굳이 일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수공원 저런 식으로 띄운 곳들, 일기 신도시도 이미 조성된 곳도 거품이 꼈는데 뒤에 호수공원 띄우는 곳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죠. 그래서 일단 호수공원부터 가봤습니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일산에 거주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일산 호수공원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뭐 저희가 올 때마다 이제 겨울에 오니까 이렇게 좀 얼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좀 눕고서 정말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보실 거고요. 보시면은 호수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들도 여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호수공원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띄우는데요, 사실은 호수공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저기 뭐 방송사 MBC 건물처럼 이렇게 뭐 자족시설들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뭐 인근에 뭐 자전거 같은 거 이용하시면서 애들 뭐 태워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오기 굉장히 좋고요. 산책로도 굉장히 잘 펼쳐져 있어서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나무 있는 쪽 뒤쪽으로 보시면요, 이따 한번 가볼 건데, 저쪽에 이제 킨텍스 건물이 있고 인근에 뭐 워터파크라든가 수족관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좋아서 여기가 아이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또 저쪽에 이제 코스트코나 혹은 뭐 백화점 등이 있어서요, 쇼핑센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거주하는 여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근처에 이제 실거주가 살기 좋다, 호수공원이 참 좋다, 이런 거를 통해서 가격을 많이 띄웠는데요, 사실은 호수공원은 예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형성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데, 뭐 코로나 터지고 저금리가 나오면서 가격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다가 지금 뭐 올해 하반기쯤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요, 뭐 한 2억, 1, 2억 정도 빠져 있고 전세도 뭐 한 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 거래 안 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기는 많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뭐 실거주로 눈여겨보시는 분들, 호수공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가격이 충분히 정상화가 된 뒤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도심 특징. 저번에 부천도 그렇고, 이번에 일산도 그렇고, 저쪽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 거품이 굉장히 빨리 붙었다가 굉장히 빨리 빠진다면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티는 상황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킨텍스.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킨텍스 인근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킨텍스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호수공원에서 말씀드린 킨텍스 건물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시면 저 큰 건물이 킨텍스 제1전시관이고요. 반대쪽에 보이는 곳이 그 킨텍스 제2 전시관으로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인근에 이제 뭐 JTBC라든가 EBS 등 방송국들이 들어오는 뭐 한류월드라든가 혹은 뭐 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련 이런 건물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이제 체육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기가 좋다. 그런데요, 아까 뭐 애들 데리고 오기 좋다고 했는데 지금 평일 낮인데 사람이 굉장히 적죠. 여기는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게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북적이는 곳이에요. 그만큼 여기 인근 수요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외부에서 주말에 수요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주변에서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요, 킨텍스 자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집값은 이만큼 높아야 돼. 이만큼 거품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아까 호수공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근은 거품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정상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가격 정상화된 뒤에 실거주를 할 때 이런 환경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여건들이 좋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품이 껴있는데 나중에 실거주 하실 때 이런 여건들 확인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킨텍스가 뭐 전시관이 많이 있고 저 안에 뭐 아이들이 놀기 굉장히 좋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주말에 많이 오는 거니까 킨텍스 때문에 저기 집값이 비싸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변 집값 같은 데 보면은 뭐 여기 뭐 2억 고점 대비로는 3억 5천 떨어졌죠. 요 거래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취소해서 다시 되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떨어질 때는 10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한 12억 3천 정도로 고점 대비 한 2억 4천 떨어졌다. 전세도 한 이 정도 떨어졌는데 뭐 아직은 조금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호수공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들 키우기가 좋다. 두 번째는요, 학원가가 어느 정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애들 키우기가 좋다. 학군이 좋다.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일산 학군이 나쁘다가 아니라 진짜 학군으로 여기를 띄울 만한 그 정도 학군이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대치, 목동,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제 분당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진짜 학군으로 승부를 볼만하죠. 학군만 봐도 여기 살만하다. 그런데 사실 일산이 학군이 좋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여기 오면은 막 학군으로 엄청 성공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학군도 괜찮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런데 학군이 뭐 엄청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이제 학원가는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쪽에 학원이 엄청 많아요. 주염역하고 일산역 사이에 이쪽에 이제 후곡마을 사이에 있는데 여기 후곡학원가랑 이쪽에 백마역하고 마두역 사이에 있는 백마학원가 여기 두 군데를 가보실 거예요. 자, 지금 들어가시는 곳부터 양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이제 그 후곡학원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한 블럭 정도 가시면은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한 두 블럭 정도 가시면은 3호선 주염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곡마을에 있어서 후곡학원가라고 하고요.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뭐 대진고나 그 다음에 일산역 넘어가서 뭐 일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학원가 끝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국제 컨벤션고 이런 고등학교들이나 그 단지 내에 보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오마초, 오마중 이런 데처럼 학군 수요들이 이용하기 좋은 학원가다. 그래서요, 일산에서는 크게 그 두 개의 학원가가 있는데 일산 서구에 있는 후곡학원가랑 그 다음에 이따 가보실 곳은 일산 동구에 있는 그 백마학원가인데 그 중에 하나인 후곡학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은 뭐 1층에는 뭐 마트나 식당, 뭐 커피숍, 뭐 부동산 뭐 그냥 1층은 그냥 보통 1층 상가 같은데 저 위쪽에 있는 뭐 2층 이상부터는 거의 다 학원이에요. 이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역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격을 뭐 8, 9억 막 이렇게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뭐 많이 떨어진 데는 뭐 5억대까지도 떨어지고 뭐 거래가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한 6억대 정도까지 떨어진 곳들이 있는데 그 전에부터 계속 형성된 학원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 이런 거보다는 거품이 끼었던 거고 그 부분이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 동구에 있는 백마 학원가이고요. 보시면은 역시 그 상층부에는 학원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 경의중앙선 백마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3호선 마두역 사이에 있고요. 인근에 뭐 백석고등학교라든가 백마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랑 똑같이 단지 끼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형식으로 많은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인근도요 그 거품 끼기 전에 한 7억 정도 하던 게 9억대까지 막 올라가고 한 4억 정도 하던 곳이 뭐 7억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는 있는데 거의 안 빠졌어요. 몇몇 단지는 좀 많이 빠졌는데 거의 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나중에 학군 고려하시는 학부모분들이 여기를 본다라고 하셨을 때 매입하시는 건 굉장히 지금 거품이 많이 낀 가격이라 부담이 되는 거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가격 빠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가격이 충분히 빠진 뒤에 들어오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가격이 거의 안 빠졌죠. 조금 빠졌어요. 여기는 좀 많이 빠졌죠. 이런 상황이고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정도 빠지고 있다. 그리고요 여기 백마학원가 역시도 가격이 한 3억 1억 이렇게 빠지고 있고 보시면 막 이렇게 5억대 하던 게 갑자기 막 8억 이렇게 올라가고 7억대 하던 게 갑자기 막 9억 10억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쭉쭉 빠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백석역 인근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일산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제일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산 동구 끝에 있는 고양 종합버스 터미널 인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그 롯데 아울렛이나 홈플러스 저 있는 건물 쪽에 종합버스 터미널이 크게 들어와 있고요. 저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쭉 가시면 바로 앞에 백석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교통도 이용하실 수가 있다. 저 뒤쪽에 웨딩홀이나 혹은 먹자골목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상가 건물들에서 먹자골목이 나왔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상가주택에서 1층에 있는 상가들이 골목 사이에 쭉 음식점들이 있어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산병원이나 여기는 뒤쪽으로 이제 성모병원 등 근처의 병원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쭉 오셔서 저쪽에 이제 IC가 있는데 저쪽을 통해서 서울 진출이 편하다. 그래서 일산에서 서울 진출할 때 보통 저쪽으로 많이 다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뒤에 보시는 건 이제 벨라시타 쇼핑센터인데 그냥 쇼핑센터예요. 뒤에 조그맣게 카페거리 같은 거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엄청 중요한 상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여기 뒤에 보시는 건 요즘 ICT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라기보다는 주상복합에 가깝고요. 저기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13억에서 5억 6천까지 떨어진 아파트이다. 다만 문제는요, 굉장히 층수가 높기 때문에요.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3억의 신고가를 찍은 층수는 44층이고 최근에 5억 6천에 거래를 찍은 층수는 4층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 한 가지는 뒷거래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층부가 최대 많이 떨어질 때는 최근에 8억대 거래도 나왔고 그 뒤에 다시 9억대가 나왔지만 그런 형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품은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사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데 아직 덜 빠졌어요. 사실 5억 6천도 덜 빠진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빨리 처분하려고 하고 있구나. 빨리 팔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마음 급해지시지 마시고 가격 정상화된 뒤에 고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어때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5억 6천에 4층이니까 얘 가지고 7억 5억 6천까지 빠졌다. 직거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4층인 거. 그래서 여기보다는 아까 봤을 때 고층이 이제 뭐 8억 9억대 이런 형식으로 아직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져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뭐 저기 벨라시타 쇼핑몰이 뭐 중요 상권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또 괜히 저희 뭐 말 하나 하는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인간들이 워낙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는 쇼핑몰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기보다 그 뒤쪽으로 이제 터미널 뒤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상권이 퍼져서 오는 거지 여기가 중심 상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또 이거 가지고 또 괜히 태클 거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가격 보시면은 역시 저기 8월을 기점으로 전세 대란이 안 나고 역전세 대란이 나면서 가격이 급격히 빠지고 있죠.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 많이 들어가서 갭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빨리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역시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요, 뭐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역시 잠깐 늘었다가 쭉 빠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제 11월부터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뭐 거래량이 엄청 증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래량이 엄청 증가한 게 아니라요. 개박살이 났다가 조금 살아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부동산 시장 살아난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에는 속지는 말아라. 이 부분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물 보면 빼고 있어요. 역시 규제 완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매물을 좀 빼고는 있는데 풀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웬만한 거 거의 다 풀었어요. 오히려 더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풀 것도 없다. 이제 규제 있는 것들 풀어도 딱히 의미는 크게 없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겠죠. 올해는 공고가 없습니다. 뜬다고 하겠죠? 입주 없으니까. 근데 떠요? 뜰 거면 진지게 떴죠. 결론적으로 지금 저런 1기 신도시 저런 뭐 공급이 없는 지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매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신도심은 뒤늦게 급격히 컸으니까 급격히 빠지는 거고, 구도심 중에서 특히 뭐 1기 신도시처럼 서울에 가까운 도시들은 그 전부터 천천히 꼈죠.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요, 거의 뭐 서울처럼 좀 길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아직 거품이 있으니까 역전세가 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은 깡통전세나 혹은 뭐 전세금 뭐 못 받는 경우를 잘 대비하셔서 실거주를 고려하셔라. 그리고 구매하시는 거는 한참 더 기다리셔야 된다. 다만 나중에 내가 그래도 집값 정상화되면 어디를 사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때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여기는 여건들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갔던 데 또 가기도 하고 또 안 갔던 데 가기도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